자, 553 초월적 변증학 제1권의 3절 초월적 이념들의 체계. 우린 여기서 인식의 일체 내용은 사상하고 버린다는 얘기죠. 오로지 이성 추리들의 형식에서 거짓 가상만을 들춰내는 논리적 변증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변증학을 다룬다. 이 초월적 변증학은 완전히 선언적으로 어떤 인식들의 순수 이성으로부터의 유래와 그 대상이 경험적으로는 전혀 주어질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순수 이성으로 밖에 있는 추리된 개념들의 유래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추리에서나 판단에서나 우리 인식의 초월적 사용의 논리적 사용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이성이 그것을 통해 원리들에서부터 인식에 이를 수 있는 세 종류의 추리 방식과 관계를 갖는 오로지 세 종류의 변이적 추리 방식만 있을 것이라는 것과 이 모든 추리에서 이성이 하는 일은 지성으로서는 항상 거기에 얽매이는 조건적인 종합으로부터 지성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종합으로 상승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소리 했다고? 모르겠지만 일단 방금 앞에 읽고 왔는데 그런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표상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보편적인 것은 주간 주체와의 관계와 객관들과의 관계이며 후자를 부연하면 현상으로서의 객관과의 관계이거나 사고 일반의 대상으로서의 객관과의 관계이다. 이 하위 구분을 상위 구분과 결합하면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개념 내지 이념을 형성할 수 있는 표상들의 모든 관계는 삼중적이다. 1. 주관과의 관계. 2. 현상에서 객관과 잡다와의 관계. 3. 모든 사물 일반의 관계가 그것들이다. 이 말 이해됩니까? 대충 봐도. 그러니까 어떤 표상이든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 내가 보는 거, 그 다음에 현상 데이터 객관, 즉 지성이 쓰이는 그 형태, 그 다음에 모든 사물 일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어렵지 않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분리되는 건지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읽어서는 특수 상대성이랑 일반 상대성이랑 차이가. 우리의 표상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보편적인 것이 이 세계라는 거야. 표상들이 뭡니까? 표상이 뭐죠? 표상이 이제 그 지각되거나 인식된 게 지각되거나 인식된 것들이 내면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때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인상을 받는데 약간만 더 얘기하면은 인식이란 단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대가리에 떠오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인식이랑은 좀 달라. 근데 1번 내 머리에 떠오른 게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고 2번처럼 인식된 걸 수도 있고 3번처럼 아예 일반화시켜버리는 무언가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현상에서 객관과 잡다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1번 주관과의 관계는 현상하고 매개짓지 않은 표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제 느낌에는 그런데요. 내 주관, 내 종합. 뭐 계속 가보죠. 한 문단 더 가보면 확실할 것 같아요. 한 문단 뒤에 써 있으니까. 무릇 모든 순수한 개념들 일반은 표상들의 종합적 통일과 상관하지만 순수 이성의 개념들, 그 초월적 이념들은 모든 조건들 일반의 무조건적인 종합적 통일에 상관한다. 따라서 모든 초월적 이념들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첫째 것은 사고하는 주체의 절대적 통일이고 둘째 것은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통일이며 셋째는 사고 일반의 모든 대상들의 조건의 절대적 통일을 내용으로 갖는다. 사고하는 주체는 영혼론의 대상이고 현상들의 종합은 우주론의 대상이며 사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상 조건을 함유하는 사물은 신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의 표상 일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맨 처음에 그 인식 지성 구도에서 이거를 이제 위에서 이성이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그 근거 없이 종합하는 방식이 뭐 위로 감기기도 하고 밑으로 감기기도 한다 그랬잖아. 밑으로 감겨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영혼론일 거고 위로 감겨서 세계 전체를 보려는 그 인식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현상체들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신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 구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야? 영혼론이랑 우주론이랑 신학을 다 꺼내서 한 번씩 내려보겠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므로 순수 이성은
초월적 영혼론, 이성적 심리학이라 써놨네요. 초월적 영혼론, 초월적 세계학, 이성적 우주론, 또한 마지막으로 초월적 신인식, 초월적 신학을 위한 이념을 제공한다. 이 학문들 중 어느 하나를 위한 한낱 초안조차도 지성으로부터는 전혀 그려질 수 없다. 그쵸? 지성은 이걸 할 권리가 없어요. 지성 개념으로는 우린 이거를 개념할 수 없고 이 짓들이 가능한 거는 지성보다 위에 있는 이성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지성이 설령 자기의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모든 대상으로 그리하여 경험적 종합의 가장 먼 고리들에까지 전진해 가기 위해 이성의 최고의 논리적 사용과 다시 말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추리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하다. 이 학문들의 초안조차도 오로지 순수 이성에 순정한 산물 내지는 문제이다. 모든 초월적 이념들의 이 세 항목 아래 어떤 양태의 순수 이성 이념들이 있는가는 아래의 장들에서 완벽하게 서술될 것이다. 그것들은 범주들의 가닥을 따라 진행된다. 왜냐하면 범주들의 가닥? 범주들의 가닥이 뭐지? 범주들의 가닥이 뭘까? 왜냐하면 순수 이성은 결국 직접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맺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지성 개념들과 관계맺지 않는다. 이 범주들의 가닥은 그 두 분은 없으시지만 1권에 나왔던 그 범주 형태표 얘기하는 거겠죠? 그 4개 형태표 어디 있을 건데? 여기도 있네. 여기 어디 그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완전히 기억나진 않는데 어디 표가 있었어요. 기억에. 있다. 563조. 그러니까 이건 영혼론의 도표인데 지금 1, 2, 3, 4가 이게 뭐냐면은 그 뭐야 이게 이게 2번이 질이고 3번이 양이고 4번이 가언선언이고 1번이 존재 부존재죠. 563조. 뒤에 색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가 있나 좀 보고 있었어. 2번이 J, 3번이 양이에요. 양. 3번이 양. 4번이 가언선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판단. 가언선언. 뭐 첫 번째는 실체성 뭐 존재 뭐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A는 B이다. A는 그 뭐야 뭐 질이 어떻다? A는 많다, 적다, 하나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저런 상태일 수도 있고 양태의 문제죠.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계속 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지성이 설령 자기의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모든 대상으로 그리하여 경험적 종합의 가장 먼 고리까지 전진해 가기 위해 이성의 최고의 논리적 사용과 다시 말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추리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 학문들의 초안조차도 오로지 순수 이성의 순정한 산물 내지는 문제이다. 모든 초월적 이념들의 이 세 항목 아래 어떤 양태의 순수 이성 개념들이 있는가는 아래의 장들의 성격까지 설명될 것이다. 그것들은 범주들의 가닥을 따라 진행된다. 왜냐하면 순수 이성은 결국 직접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맺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지성 개념과 관계맺을 말이다. 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다시 보니까 그죠? 지성들과 관계 맺으니까 지성의 범주에 따라 이성 개념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마찬가지로 온전한 상술에서만 분명해지는 것은 이성은 오로지 정원적 이성 추리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기능의 종합적 사용에 의해서만 필연적으로 사고하는 주체 절적 통일한 개념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가언적 이성 추리에서의 논리적 수행이 주어진 조건들의 계열에서 단적인 무조건자라는 이념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선언적 이성 추리의 순전한 형식은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자라는 최고 이성 개념을 필연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처음에 보면 극도로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정언, 가언, 선언이라고 나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언, 가언, 선언. 아니요. 정언, 가언, 선언이 뭐죠? 그러니까 저거라고 봐야죠.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가 좀. 아니 문장 형식이잖아. 그렇죠. 정언은 예를 들어 이것은 맥주이다. 가언은 이건 맥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선언은 반드시 맥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맥주여야 한다요. 맥주여야 한다. 맥주여야 한다. 그 수사적 형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에서 이제
이거를 판단 내리는 주체가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놓여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거고, 세 번째 반드시 올바름 같은 거는 이제 신적인 얘기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 형태의 이성이라는 논리 형태 지금 이 세 가지 학문의 형태가 뭐 예비되어 있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죠? 그런 소리고. 이 초월적 이념들에 관해서는 본래 우리가 범주들에 관해서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객관적 연역이 가능하지 않다. 사실 초월적 이념들은 바로 그것들은 단지 이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합치해서 주어질 수 있을 터인 어떠한 객관과도 관계맺는 바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꾀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수행된 것이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바는 순수성은 다름 아니라 조건들 쪽에서의 종합의 절대적 전체를 의도로 가지며 조건적인 것 쪽의 절대적 완벽성과는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해돼요? 의도로 가지며 계속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성은 조건들의 전 계열을 전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성에게 선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완벽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계열들의 계속과 관련해서 이성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성은 조건으로부터 조건적인 것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스스로 내딛는 말이다. 그런 방식으로 초월적 이념들은 단지 조건들의 계열에서 무조건자에게까지, 다시 말해 원리들에게까지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것으로 내려가는 데에는 우리 이성이 지성의 규칙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지금 초월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전진의 종합의 절대적 전체, 예컨대 미래의 모든 세계 변화의 전 계열의 이념을 만들어 갖는다면 이것은 단지 자의적으로 생각해낸, 그러니까 이성에 필연적으로 전제된 것이 아닌 사유물, 이성적 존재자이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것 조건들의 전체는 전제되지만 그것들의 결과의 전체는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다뤄야 하는 초월적 개념이 아니다. 더러운 새끼 진짜. 이건 왜 조건적인 것 쪽에서의 완벽한 절대적 완벽성이라는 표현을 써?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게 현상 얘기잖아요. 조건적인 것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능으로 조건 지어진 대상들의 완벽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건 계열들의 완벽성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쪽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 앞쪽에서 조건들 쪽에서의 종합적 절대적 전체 얘기는 이제 일반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건적인 것 쪽에 절대적 완벽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지칭하고자 하는 건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달라. 그래? 어떻게 달라? 조건적인 거라고 하면서 절대적 완벽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 조항 같은 거야. 법이 어떤 현상에 적용돼. 법이 조건이고 적용된 게 조건적인 거야. 그죠? 이 구도로 봤을 때 조건의 조항들이 종합적으로 절대적으로 종합되는 것이지 이 조건이 적용된 대상이 종합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은 쉽게 볼 수 있는 바는 순수성은 다름 아니라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종합되는 것이지 조건적인 이미 조건이 적용된 조항 대상, 조항의 적용 대상들의 완벽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방식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방식적인 얘기지 적용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밑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맨 밑에 그것의 조건들의 전체는 전제되지만 결과의 전체는 전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해되지? 내려간 데는 사용하긴 하지만 초월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 이제. 그렇지. 내려갈 때는 어차피 이미 지성으로 돌리는 거지. 그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 마침내 사람들이 또한 인지하게 되는 것은 초월적 이념들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과 통일성이 드러난다는 것과 순수 이성은 그것을 매개로 그의 모든 인식을 하나의 체계로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세계 인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근원 존재자, 즉 신으로 전진해가는 것은 이성이 전제에서부터 결론에까지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나 자연스러운 전진이다. 밑에 주로 읽을게요. 비판에 추가된 주. 형이사항은 본래적인 영국적으로 오직 세 이념, 신, 자유, 불사성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둘째 개념은 첫째 개념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필연적인 규결로서 셋째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한다.
그 밖에 이 학문이 다루는 모든 것은 순전히 이 이념들과 이념들의 실체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이 학문은 이 이념들을 자연과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 야, 좋은 말이네요, 그죠? 자연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이념들에 대한 통찰은 신학과 도덕 그리고 양자의 결합에 의한 종교, 그러니까 우리의 현존의 최고의 목적들을, 즉 도덕들을 순전히 사변적인 이성 능력에 의존시키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 이념들을 체계적으로 표상하는 데는 진술된 이 순서가 종합적 순서로 간섭적절한 것이겠다. 그러나 이 종합적 순서에 앞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에서는 이 순서를 뒤바꾼 분석적 순서가 우리가 경험이 우리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 곧 영혼으로서 세계론으로, 그리고 여기서 신인식으로 전쟁하면서 우리 거댕이를 완수하기엔 더 적절할 것이다. 뭐 별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자유 불사성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린 분석론을 하고 났으니까 반대로 접근하겠다. 우리 인식의 어떤 영혼, 그다음에 세계, 그다음에 세계를 전제로 한 신, 이렇게 흘러가겠다는 얘기고. 자, 위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과연 논리적 수행 방식과 초월적 수행 방식 사이의 방식상의 친족성이 실제로 은밀한 기초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하 연구에서 우리가 해답을 기대할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이하 연구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비로소 기대할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미친놈. 우리는 이미 잠정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보통 여러 철학자들 이론에서는 다른 개념들과 뒤섞여 있는 이성의 초월적 개념들을, 이를 철학자들은 이 이성 개념들을 정의로 합당한 정도로 구별한 적도 없다. 이 애매한 처지에서 건져낼 수 있었고, 그것의 근원과 또한 그것을 동시에 그것의 일정한 수효, 이 수효 이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적 연관에서 표장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수 이성을 위한 학술 영역에 파헤쳐지고 제한되게 되었으니 말이다. 뭐 자기 칭찬이죠. 지성조차 구분한 적 없던 철학과 다르게 우린 이미 이거 어느 정도 했어. 뭐 이제 계속 가본다. 순전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은 비록 이 이념이 전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성 안에서 이성의 근원적 법칙들에 따라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무런 개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순전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은 비록 이 이념이 전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성 안에서 이성의 근원적 법칙들에 따라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무런 개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실상은 어떠한 지성 개념, 다시 말해 가능한 경험 중에 지시되고 직관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가능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념에 대응하는 객관에 관한 아무런 지식 또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오해받을 위험이 덜하게 더 잘 말한 것이겠다. 아, 같은 소리만 계속 짜증나게. 사실 30페이지 이 소리 하고 있어. 무릇 순수 이성 개념들의 초월적 실체성은 적어도 우리가 필연적인 이성 추리를 통해 그런 이념들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경험적 전제도 함유하지 않는 것을 매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에 관한 아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가상으로 인해 그것의 객관적 실체성을 부여해야 하는 다른 어떤 걸 추리하는 그런 이성 추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추리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이성 추리를 하기보다는 궤변적 추리, 오류 추리라고 합니다. 번역. 오류 추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야기된 이유에서 보면 이성 추리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왜 말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성 추리라는 말로 놓고 보면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형식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오류 추리에 가까운데 이성이 하는 짓이니까 이성 추리를 일단 부르겠어. 근데 헷갈리지 마. 이거 좋은 얘기 아니야.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꾸며내진 것도 우연생긴 것도 아니고 이성의 자연보상 생겨난 것이 말이다.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궤변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궤변이어서 만인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많은 노력 끝에 어쩌면 착오는 방지할지 몰라도 그를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는 가상을 소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야. 이걸 일반화해서 어딘가로 가려는 그 이성 추리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항상 가장 완벽한 주식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완벽한 주식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상형이란 말도 그렇죠. 사람은 그냥 지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한테 이상형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객관적으로 딱딱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 끝나면 되지. 근데 왠지 이상형 같은 게 있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동거하지 않는 여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내용들이랑 여기랑 연결점은 거의 없지만, 나아간 점은 별로 없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지성을 종합하는 이성이 있고 그건 이성의 본성이라 어쩔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객관이 안 돼요. 현상이랑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앞에 이거 있고 2번,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방법도 없어. 그래서 이걸 봐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변증적 이성 추리들은 그 추리의 결론에서 이른 이념의 수요와 똑같이 세 종류가 있다. 이성 추리의 제1부류에서 난 전혀 잡다를 함유하지 않은 주관이란 초월적 개념에서 그것에 관해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못한 이 주관 자체 절대적 통일성을 추리한다. 문장. 그쵸? 아니 요즘 철학이야. 요즘 포스트 모던하고 니체 같은 거 하니까 우린 이런 거 알지. 내가 여기 놓이면 이미 나는 내 시각에 의해 데이터가 바뀌고 내 언어에 의해 내 주체가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인식 앞에 옛날 형이상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순수 인식이 있다 그래. 영혼이 있다 그래. 종합이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전혀 잡다를 함유하지 않은 주관이란 초월적 개념에서 내가 그것에 관해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런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 주관 자체 절대적 통일성을 추리한다. 나는 근데 인식은 하잖아. 순수 인식이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이 변증적 추리를 나는 초월적 오류 추리라 부를 것이다. 궤변적 추리의 제2부류는 주어진 현상을 위한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전체라는 초월적 개념에 겨냥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한쪽 편에서의 계열의 무조건적인 종합적 통일성에 대해 항상 자기 모순적인 개념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반대쪽 편 계열의 통일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추리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통일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념을 갖지 못한다. 이 변증적 추리할 때 이성의 상태를 나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이라 부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 제3종 궤변적 추리를 따라 대상들의 일반,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한에서 생각하는 조건들의 전체로부터 사물들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의 절대적인 종합적 통일성을 추리한다. 신을 추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한낱 초월적 개념으로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물들로부터 초험적 개념을 통해서도 역시 알지 못하는 그것의 무조건적인 필요성을 관해서 나로서는 아무런 개념도 가질 수 없는 모든 존재자 중에 존재자를 추리한다. 난 이 변증적 이성 추리를 나는 순수 이성의 이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앞에 세 개로 분리해놓은 거 이름 붙였어요. 영혼 얘기, 내가 종합하는 그 추리 능력 자체에 대한 판단을 오류 추리라 부를 거고, 내가 본 어떤 현상적 계열들의 완성 상태를 상상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치되었다는 건 뭐야? 완벽한 상태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배치됐다는 걸 안다는 거는 완벽한 상태를 상상하잖아. 이 맞닿음을 이율배반이라 부를 것이고, 신적인 무언가를 상상하는 그런 궤변적 추리를 이상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면 계몽의 변증법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랑 되게 닮았죠. 계몽의 작동이죠, 이건 사실. 계몽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 소를 넣으면 배가 안전하게 갈 것 같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봤냐고. 뭐 경험해봤겠지. 근데 그 작동을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것 같은 걸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어떤 유사성을 좀 염두에 두면 이성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연료 좀 넣고. 나 아직도 넘어가서 560쪽에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에 대하여 논리적 오류 추리는 형식상 이성 추리 허위에서 성립하며 그 밖의 내용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초월적 오류 추리는 형식상 허위적으로 초월하는 초월적 오류 추리는 형식상 허위적으로 추리하는 초월적 근거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그 같은 그릇된 추리는 인간 이성의 자연분성의 근거를 가지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환상을 동반한다. 이성의 환상을 동반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개념은 위의 초월적 개념들의 일반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합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저표를 조금더 변경시거나 흠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사고한다, 코기토죠 라는 개념, 또는 누군가 기꺼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판단이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이 모든 개념의 일반에 따라서 초월적 개념들까지 운반체이므로 이 초월적 개념들 중에 항상 함께 파악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초월적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모든 사고를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끄는 일에만 종사함으로 어떤 특수한 명칭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경험적인 감관들의 인상으로부터 순수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표상력의 본성의 두 가지 단서 단위로 종사한다. 사고한다는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영혼이라고 일컬어진다. 외감들의 대상인 것은 신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라는 표현은 이미 심리학의 대상임을 표현한다. 그래서 심리학이 우리가 아는 그 심리학이 아니죠. 내감의 문제라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이 사고라는 거는 신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 영혼에 관해 모든 경험, 이것이야말로 나를 더욱 상세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그로서 독립해서 모든 사고에서 나타나는 한에서의 나라는 개념으로 추리될 수 있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아무런 것도 알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성적 심리학, 즉 영혼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이성적 영혼론은 이제 진짜로 이와 같은 대담한 기도이다. 만약 나의 사고의 최소한의 경험적인 요소, 나의 내적 상태의 어떤 특수한 지각이라도 이 학문의 인식원 중에 섞여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이성적 영혼론이 아니라 경험적 심리학일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나는 사고한다라는 단어의 명제 위에 세워진 세칭 학문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초월철학의 본질을 주는 거에서 연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때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명제에서 내가 하나의 내적 경험을 갖는다는 사태, 그러니까 그 명제 위에 세워진 이성적 영혼론이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경험적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는 사태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 이 내적 지각은 나는 사고한다는 순전한 통각 이상의 것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내 내적 경험, 예를 들어 내가 맥주에 대해 생각한다가 아니라고. 맥주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맥주가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적 심리학이야. 내 표상의 원인이 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사고한다는 기능, 이 통각 기능만 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뭔가 들뜸할듯하네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저거 뭐야 그 이거 뭐지? 어떤 외적 계기를 갖지 않는 표상이 이제 그거랑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싹 와닿진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시 읽으면 사람들은 이때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명제에서 내가 하나의 내적 경험을 갖는다는 사태, 그러니까 그 명제에 세워진 이성의 영혼은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경험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태에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그걸 보면 안 된다. 이 내적 지각은 나는 사고한다는 순환 통각 이상의 것이니 말이다. 이 통각이야말로 그 안에서 나는 실체 원인을 사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체의 초월적 개념들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적 경험의 일반과 그것의 가능성 또는 지각과 그것의 다른 지각과의 관계는 그것의 어떤 특수한 규별과 규정이 경험적으로 주어짐 없이는 경험적 인식으로 간주될 수 없고 경험적인 것 일반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초월적인 모든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각의 최소한의 객관이라도 자기의식이라는 보편 표상에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이성적 영혼론을 당장 경험적 심리학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한 문단만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고한다는 이성 영혼론의 유일한 원전이고 이성 영혼론은 이로부터 그것의 전 지혜를 풀어내야 한다. 만약 이 사고가 하나의 대상과 관계 맺어져야 한다면 그것이 그 대상의 초월적 수로들 외엔 아무런 것도 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미한 경험적 수로라도 그 학문의 이성 순수성과 일체의 동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뭔 얘기냐면 지금 이성적 영혼론을 할 거야. 지금 우리는 이성적 영혼론을 할 건데 이성적 영혼론을 연구할 때 나는 생각한다는 그 생각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해. 내적 경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적 표상 있지. 생각된 표상. 그건 이미 경험적 준거가 있잖아. 이미 경험적인 거잖아. 그럼 이건 생각 기능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고. 차라리 내적 경험이 가능하다면 그 생각 기능은 뭐야? 라고 떼어놓고 봐야 된다. 그냥 그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경험심리학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고한다는 이성 영혼은 유일한 원전이다. 영혼은 이로부터 지혜를 풀어내야 한다. 만약 이 사고가 하나의 대상과 관계맺어야 한다면 그것은 초월적 수로를 외에 아무것도 함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개념을 다루는 거가 본질적으로 비경험적인 초월적인 문제다. 왜냐면 아무리 미미한 경험적 수로라도 그 순수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순전히 범주들의 실마리를 쫓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린 여기서 순전히 범주 실마리를 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사고하는 존재자로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이 먼저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범주들의 표에서 표상되었던 위에서의 범주 상원의 순서를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실제 범주로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로써 하나의 사물 자체가 표상되고 그렇게 해서 그 범주들의 결을 거꾸로 따라갈 것이다. 그로부터 이성 영혼론이 오로지 포함함직한 여타의 모든 소수여야 할 이성 영혼의 위치로는 그래서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말이 중원부원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첫 번째가 영혼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아까 얘기가 뭐였어? 순수 이성의 초월적 개념들 3개를 노출했어요. 영혼, 세계, 신. 영혼론부터 볼 건데 영혼론이라는 이 말 속성상 자꾸 사람들이 종합하는 나 자기의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식조차 그게 아니라 생각 기능만 생각해야 돼. 그지? 이 생각 기능이라는 게 있고 이걸 사물화해서 보자 이거야. 이 생각 기능이라는 걸 사물로 해서 보자. 그러니까 이 종합하는 영혼 같은 게 있다고 쳐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전책의 분석론에서 다뤘던 범주들의 표를 이걸 놔보면 1번 영혼은 실체이다. 실체이다란 말이 진짜 천문정도 어처구니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있다, 경험된다라는 말이 아니야. 있긴 있다는 거야, 사물로서. 그러니까 우린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2번 그것은 질적으로 단순하다. 뭐 복잡할 게 없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아니라 종합하는 생각하는 기능일 거 아니야. 3번 그것은 현존한 여러 시간상에서 수적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해 하나이다. 그쵸? 이게 여러 개면 우리는 여러 현상을 종합할 수 없지. 4번 그것은 공간상의 가능한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뭐 잘 모르겠다 뭔 소린지. 이거는 그냥 저거 그 앞에서 얘기한 저거 뭐지 시간 공간 그 얘기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뭐 대충 그러니까 대충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간 안에 있다는 거 대충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요소들로부터 전혀 아무런 다른 원리를 인식할 필요 없이 오로지 요소들 합성을 통해 순수 영혼론의 모든 개념들이 생긴다. 한낱 내감 대상으로서의 실체는 비물질성이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단순 실체로서 그것은 불후성이라는 개념을 지성적 실체로서 그것의 동일성은 인격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요소가 함께 정신성을 공간상에서의 대상 관계가 물질과 교호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하는 실체를 물질 안에서의 생명의 원리로서 다시 말해 영혼, 생명으로서 그리고 생명성의 근거로서 표상하며 정성에 의지하는 생명성은 불사성을 표상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고하는 존재자의 자연보생하는 순수성의 학이라고 잘못 여겨지고 있는 초월적 영혼론의 네 오류 주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의 기초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단순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은 전혀 공허한 표상이 나아가 있을 뿐이다. 그쵸?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근거가 없잖아. 내가 하나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 표상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개념들의 수반하는 한낱 의식일 따릅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 나 또는 그것에 의해서는 다름 아니라 사고들의 초월적 주체 X가 표상되는데 이것은 단지 그것들의 수로인 그 사고들에 의해서만 인식되며 그것만 따로 떼어서 그것에 관해 우리는 최소한의 개념조차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면 그것의 표상을 항상 이미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결같이 그것의 주위를 빙빙 돈다. 이것은 이 표상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불편함이다. 의식 자체는 한 특수한 객관을 판별하는 표상이 아니라 표상을 인식으로 불러야 하는 한에서의 표상 일반의 형식이니 말이다. 왜냐하면 이 표상에 대해서 이 표상에 대해서만 나는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무엇인가 사고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말 되게 어려운데 간단히 나는 내 의식을 꺼내려고 하면 무언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후설의 말을 여기서 왔겠죠. 예를 들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의식 기능을 제어할 수가 없어.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붙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표상이야. 내가 이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표상하는 뭔가가 있어 자꾸. 그지? 초월적 주체가 있어.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곧바로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그 아래서 사고하는 조건,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주관의 성질인 그 조건이 동시에 사고하는 건 모두에게 타당해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인 것으로 보이는 명제 위에 명적이고 복잡한 감히 정초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 사고하는 건 모두가 자기 의식이 나에게서 발현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이하게 보일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래서만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삶을 받는 삶을 부여야만 하는데, 물은 나는 어떤 외적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의식에 의해 사고하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표상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대상들은 다름 아니라 이 나의 의식을 그것에 의해서 사고하는 존재의 표상에 대해서 이입시킨 것이다. 이런 미친놈. 그러나 여기서 나는 사고한다는 명제는 단지 문제성 있는 것으로만 취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명제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즘과 같이 어떤 현존에 대한 지각을 함유할 수도 있다는 한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것들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어떤 성질도 있도록 단순히 그 주관, 그런 것이 실존을 말든 흐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안에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네. 아니 무시해. 이거 지금 뭐 이걸 완전히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완전히 떠날 수가 없다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하는 존재자 일반에 대한 우리 순수 이성인식의 기초에 나는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 놓여있다면, 즉 만약 우리가 사고들의 유희와 이로부터 길어낸 사고하는 자의 자연법칙들에 대한 관찰을 보조로 취한다면 경험적 심리학이 생각되어있는데 그것은 내감에 대한 일종의 생략일 터이고 어쩌면 내감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가능한 경험에 속하지 않은 가능성에서 여러 차례 사고는 일반에 관해서 아무런 일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아닐 터이다. 같은 말이죠.
뇌과학을 예견했네. 그치. 근데 뇌과학조차도 사실은 영어로는 아니죠. 그걸 구분하고 있는 거고. A파 노루추리론. 무릇 나는 사고한다라는 명제는 모든 지성 판단 일관의 형식을 함유하고 그것을 일반체로서 모든 범주를 동반하므로 이 명제로부터의 추리들은 지성의 한낱 초월적 사용만을 포함할 수 있고 그 사용은 어떤 경험에 개입도 배제하며 그래서 위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것을 진행해서 미리 아무런 이론 결론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 영언론의 모든 근간 수로들에 의거해 그것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추궁하고자 한다. 첫째, 그러니까 앞에 4개 했잖아. 실체이다, 단순하다, 하나이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영혼은 실체이다. 영혼은 단순하다. 영혼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영혼은 공간상에 있다. 이 4가지 문장을 한 번씩 따져보겠다는 거야. 왜? 왜? 어쨌든 영혼 같은 게 존재한다면 지성으로부터 연역된 거니까 이 형식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제들이 들어맞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경험 자체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냐면 범주의 형식에 이게 맞나?를 해보고 있는 거야. 경험 자체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성의 형식밖에 없다고. 아주 와닿진 않는데. 왔다. 맞으니까 앉아. 혼란시였어. 어? 뭐가 이렇게 혼란시? 자, 회원이도 오셨으니까 다시 좀 달리고 몇 페이지 달리고 좀 쉽시다. 변증적 추리들에 대하여 순전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은 비록 이 이념이 전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성 안에서 이성의 법칙에 따라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실상은 어떠한 지성 개념, 다시 말해 경험주의 지적 그런 개념이 가능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이념에 대응하는 객관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그에 관한 문제성 있는 개념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오해받을 위험이 덜하게 더 잘 말한 것이다. 그쵸? 그냥 뭐 어려운 말이 없죠. 여기는. 문제성 있는 개념이란 말 기억하세요. 뒤에 문제성 있는 개념이란 말 계속 쓸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3가지 장들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개념이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무릇 순수 이성 개념들의 초월적 실질성은 적어도 우리가 필연적 이성 추리를 통한 그런 이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경험적 전제도 함유하지 않는 그것을 매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에 관해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가상으로 인해 그것의 객관적 실제성을 부여하는 다른 어떤 것을 추리하는 그런 이성 추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추리들을 결과를 놓고 보면 이성 추리하기보다는 궤변적 추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야기된 이유에서 보면 이성 추리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꾸며내진 것도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이성의 자연모성에 생겨난 것이니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읽는 거? 효님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방금 영혼 세계 신 얘기했지. 이거는 이성 추리를 통해서 도달하는 이념들이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거야 아니야?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죠. 왜? 경험적 전제가 없으니까. 예스. 객관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성 추리를 부르면 안 되고 궤변 추리를 불러야 돼요. 오케이. 그죠? 궤변 추리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도 이성 추리를 부를 수 있어. 왜? 이성의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성 추리란 말만 들으면 뭔가 좋은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데 이성의 본성이 하는 짓거리라서 이성 추리야.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치. 그 얘기예요. 단순히 그 얘기예요. 그것은 인간의 궤변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궤변이어서 만인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많은 노력 끝에 어쩌면 착오는 방지할지 몰라도 그를 끊임없이 성과 시간에 가상을 소멸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변증적 이성 추리들은 그 추리의 결론에서 이르는 이념의 수요와 똑같이 3종류가 있다. 이성 추리의 제1부류에서 나는 전혀 잡다를 즉 경험적 데이터를 함유하지 않은 주체라는 초월적 개념에서 내가 그것에 관해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못한 이 주관 자체의 절대적 통일성을 추리한다. 그쵸? 일종 오류 추리예요. 아니 일종 이성 추리예요. 이걸 오류 추리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괴변적 추리의 제2부류는 주어진 현상을 위한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전체라는 초월적 개념이 경영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한쪽 편에서의 계열의 무조건적 종합적 통일성에 대해 항상 자기 모순적인 개념을 갖는 사실로부터 반대편쪽 계열의 통일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추리하는데, 그렇지만 난 이 통일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념을 갖지 못한다. 이거 뭔 얘기냐면, 회원님, 내가 갖고 있는 세계인식이 있지. 전체야 이게? 배치되지. 근데 배치됐다는 걸 알았다는 건 이성이잖아. 이게 배치된다는 건 합치하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거를 전제한다. 합치되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조건들의 계열상. 그치? 그래서 이게 세계론이야. 이걸 이율배반이라 부를 것이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난 제3종 괴변적 추리를 따라 대상들 일반을 생각하는 조건들의 전체로부터 사물들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의 절대적인 종합적 통일성을 추리한다. 다시 말해, 한낱 초월적 개념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물들로부터 초험적 개념을 통해서도 역시 알지 못하는 그것의 무조건적인 필연성에 관해서 나로서 아무런 개념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자 중의 존재자, 신을 추리한다. 이번 이성추리를 나는 순수이성의 이상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1장 오류추리부터 2장이 이율배반, 3장이 이상이겠죠? 각각 볼 거야 라는 말이겠죠. 논리적 오류추리는 형식상의 이성추리 허위에서 성립하며 아무 상관없다. 근데 초월적 오류추리는 형식상 허위적으로 추리하는 초월적 근거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그 같은 그릇된 추리는 인간 이성의 자연분석의 근거를 갖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상을 동반한다. 불가피한 환상을 동반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개념은 위에 초월적 개념들의 일반 목록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합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저표를 좀 더 병식거나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것은 바로 나는 사고한다라는 개념 또는 판단이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이 모든 개념 일반에 따라서 초월적 개념들까지 운반체이므로 이 초월 개념들 중에서 항상 함께 파악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초월적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모든 사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끈 이름을 종사함으로 어떤 특수한 명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멈추고. 무슨 말이야 이거? 판단이 있지. 인간에겐 판단이 있어요. 심지어 방금 초월적 오류 추리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어.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초월적 개념들마저 캐리하는 운반체가 있어. 뭐가 있네? 그치? 이게 인식 판단이잖아. 그치? 이걸로 우리는 경험 데이터도 분석하고 초월적 개념들을 분석하고 이런 의식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 개념 역시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순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표현력의 본성의 두 가지 대상을 구별한 일에 종사한다. 사고한다는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영혼이라 일컬어진다. 외감들의 대상인 것은 신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란 표현은 이미 심리학의 대상임을 표현한다. 그런데 심리학이 영혼에 관해서 모든 경험으로서 독립해서 모든 사고에서 나타난 한에서 이 나란 개념을 추려질 수 있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알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성적 심리학, 영혼론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잘 안 와닿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좀 빠르지? 사운드가 빨라. 그래서 따라갈 수 없어. 사운드가 랩을 거의 MC 병철인데. 제가 진짜 천천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밑에 주석에서도 심리학의 영혼론을 막 자꾸 혼동해서 쓴다고 그러네. 원래 칸트가. 아까 차은우가 물어봤던 것처럼 두 개가 내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여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용어가 분리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네, 어쨌든. 근데 요거를 분리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영혼론 이렇게 풀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본인은 분리를 했다고 앞에서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도 섞어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성이랑 이성을 분리했다는 자랑이잖아. 너 날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그 이성적 심리학, 그러니까 영혼론이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나라는 개념에서 추리될 수 있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범위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 이 오류 추리의 대상으로서 이성의 끝으로 갔을 때 영혼을 탐구할 거니까 경험 데이터 내적 표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내적 표상이 가능하게 하는 운반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맥주 캔이 왜 흰색으로 보여?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걸 흰색으로 보는 경험 데이터가 와서 분석돼서 이 얘기도 아니고 생각하는 나가 있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생각하는 나. 코기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성적 영혼론은 이제 진짜로 이와 같은 대담한 기도이다. 만약 나의 사고에 최소한의 경험적 요소, 나의 내적 상태에 어떤 특수한 지각이라도 이 학문의 인식 원천에 섞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성적 영혼론이 아니라 경험적 심리학일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나는 사고한다라는 단 하나의 명제에 세워진 세칙 학문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초월 철학의 본질의 준거에서. 근데 여기서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사고한다라는 나는 사고한다 예요 아니면 나는 사고한다로부터 파생된 무언가. 나는 사고한다라는 단 하나의 명제에 세워진 세칙 학문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칭 학문들이라고 하는 거 나라는 개념에서 추리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 데카르트 철학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적의 데카르트 인식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이걸 세칭 학문이라 불러서 헷갈리는데 그냥 나는 사고한다라고 보셔도 무방은 해. 근데 나는 사고한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있어야 사고로부터 파생된 게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거는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멀리 갔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종합했어라는 걸 우린 분석론에서 많이 했지. 막 개념 갖다 받고 막 이거 있고 없고를 알고 시간 공간 위에 놓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의 출발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사고한다라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케이. 이성의 오류 추리를 보겠다는 얘기라서 yes.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사람들은 이때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명제에서 내가 하나의 내적 경험을 갖는다는 사태, 그러니까 그 명제 위에 세워진 이성적 영혼이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경험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말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갈 거야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 일이 아니야. 올바른 심리학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성의 오류 추리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을 완전히 유리시켜야 돼요. 이 내적 지각은 나는 사고한다는 수준 통각 이상의 것이 아니니 말이다. 이 통각이야말로 그 안에서 나는 실체 원인 뭐뭐를 사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체 초월적 개념들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적 경험 일반과 그것의 가능성 또는 제가 일반 그것의 다른 것과의 관계는 그것이 어떠한 특수한 규별과 규정 없이 경험적으로 주어짐 없이는 경험 인식으로 간주될 수 없고 경험적인 건 일반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물론 초월적인 모든 경험에 관해서는 연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각의 최소한의 객관이든 자기의식이라는 보편 표현이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이성적 영혼은 당장 경심력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지금 경험 인식 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가능하게 하는 그 생각 기능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성의 추리는 거기까지 가거든. 나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거든. 내가 이걸 종합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생각하지 않지. 종합하는 걸로 기능하거든. 이해되죠? 나 지금 형이상학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형이상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고한다는 이성적 영혼론은 유일한 원전이고 이성적 영혼론은 이로부터 그것의 전 지혜를 풀어내야만 한다. 만약 그 사고가 하나의 대상과 관계 맺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의 초월적 수로를 외에는 아무런 것도 하면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미한 경험적 수로라도 그 학문의 이성 순수와 일체 경험으로 동점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조준점이 애매한 게 다 이런 지점들인데 내가 이 기능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경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경험 대상들이 봐야 생각 기능이 있네. 데이터가 왔으니까 우리 분석하고 있는 이렇게 가잖아.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순전히 범주의 실마리를 쫓을 수밖에 없다. 왜? 경험 없이 뭘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성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일단. 그지? 다만 이 경우에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이 먼저 주어져 있으면 사물이 뭡니까? 무슨 사물이죠?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이 뭐야? 영혼이죠, 영혼.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도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굳었는데 갑자기. 아니 앞에서 왜냐면 저 사고한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 그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있다는 거잖아 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탐구의 대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하는 존재자라는 탐구의 대상이 있다. 그걸 사물이라 부르니까 또 헷갈리잖아. 내가 경험 얘기하다 사물 얘기하다 헷갈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그냥 아 사고하는 존재자가 있어요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부터 보였죠? 아니에요. 그 이 하나의 사물 그 자체가 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나가 되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아까 내가 이거 사고의 결과물들 정당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냐라는 이야기가 완전 멀리 간 거야. 역으로 간 거지. 반대로 간 그러니까 거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당화 작업은 분석론에서 끝났죠. 아름답게 굉장히 멋있게 끝났죠. 여기서는 이성의 오류 추리를 볼 거야. 결국 이 앞에 문장들을 하나로 좁혀서 경험이랑 상관없이 경험의 대상들을 종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 기능, 즉 영혼이 있느냐가 질문이고, 이 영혼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게 인식하는 기능이니까 경험 데이터들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성의 오류 추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 기능만 놓고 봐야 돼. 그 소리예요. 이거를 가운데 놓고 그럼 얘가 뭘까 생각해보자. 범주들의 표로 영혼은 실체이다.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없나? 몰라. 근데 일단 그건 질적으로 단순하다. 단순해? 복잡해? 몰라. 그것은 하나이다. 하나예요, 여러 개. 그것은 가능한 공간상에 가능한 공간의 관계상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4개의 문장이 범주표에 그 4개의 문장이 대충 맞아야만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표현 어떻게 해놨냐면은 포함함직한이라고 그래. 포함함직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죠? 그로부터 이성의 영혼론이 오로지 포함함직한 여타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야 할 이성적 영혼의 위치로는 아래와 같다. 오케이? 이 네 줄이에요. 이 4줄에 대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왜 지성의 범주에서도 출발하는지 알겠지 이제? 이 요소들로부터 전혀 아무런 다른 원리 인식할 필요 없이 오로지 이 요소들의 합성을 통해 순수 영혼론의 모든 개념들이 생긴다. 한낱 내감의 대상으로서 이 실체는 비물질성이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단순 실체로서 그것은 불후성이라는 개념을, 지성적 실체로서 그것의 동일성은 인격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세 요소가 함께 정신성을, 공간상에서 그 대상자와의 관계가 물체들과의 교호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하는 실체를 물질 안에서 생명의 원리로서, 다시 말해 영혼으로서, 그리고 생명성의 근거로서 표상하며 정성에 제한된 이 생명성은 불사성을 표상한다. 앞으로 돌아가서 영혼이란 게 있다고 쳐보자고. 일단 쳐봐. 있는 거지. 단순하지. 시간상에서 하나지. 왜? 여러 개면 내 인식이 안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순간에도 초월적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생각이 이어지고 있지. 하나야. 그리고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 어쨌든 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기능을 할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그 4개로 그 뭐 불우성, 정신성, 교우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생명 자체라는 거고, 영혼이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게 고전적인 사고방식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사고는 존재자의 자연분석에 관한 순수성의 학이라고 잘명이 이루는 초월적 영혼의 내 오류 추지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의 기초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단순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은 전혀 공허한 표상인 나가 있을 뿐이다.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으며, 근거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모든 개념들을 수반하는 한낱 의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고하는 이 나 또는 또는 그것에 의해서는 다름 아니라 사고들의 초월적 주체가 표상되는데, 이것들은 단지 그것들의 수로인과 사고들에 의해서만 인식되며 그것만 따로 떼어서는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개념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그것의 표상을 항상 이미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가 같이 그것의 주위를 빙빙 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이냐면요, 이 기능에 대해 해봐. 이 기능에 대해 이미 상상하고 있지. 나는 기능을 상상하는 기능이 있네. 기능을 상상하는 기능이 있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자꾸 올라가. 이 기능 자체만 볼 수가 없어. 기능은 그냥 다녀. 그치? 이걸 초월적 주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고들의 초월적 주체. 자꾸 따라 붙는다고. 그래서
한결같이 그 줄을 빙빙 돈다. 이것은 이 표상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불편함이다. 의식 자체는 한 특수한 객관을 판별하는 표상이 아니라 표상을 인식이라 불러야 하는 한에서 표상의 일반의 형식이니 말이다. 왜냐면 이 표상에 대해서만 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사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러나 곧바로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그 아래 사고하는 조건,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주관에 성질인 그 조건이 동시에 사고하는 건 모두에게 타당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인 것으로 보이는 명제 위에 명분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감히 정취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사고하는 것 모두가 자기의식이 나에서 발현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이하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래에서만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성질들을 사물들에게 반드시 선언적으로 부과해야만 한다는 데입니다. 물은 나는 어떤 외적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식에 의해서 사고하는 존재자에 대한 최소한의 표상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상들이란 다름 아니라 이 나의 의식을 그것에 의해서만 사고하는 존재로 표상되는 여타 사물들에 이입시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사고한다는 명제는 단지 문제성 있는 것으로만 취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명제가 데카르트와 같이 어떤 현존에 대한 지각을 함유할 수도 있다는 한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가능성의 관점에서 어떤 성질들이 이토록 단순한 명제로부터 그것의 주관에 흘러들 수도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인 한에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말이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아까부터 자꾸 그 기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있어야 대상에 이입시켜줘야 될 거고 이게 있으니까 사실 경험 데이터 없이도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지? 근데 이거는 또 심지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지 아닌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간 거잖아. 그지?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돌려서 하고 있는 거고. 한 문단만 더 읽고 싶시다. 사고하는 존재자 일반에 대한 우리 순수 이성인식의 기초에 나는 생각한다 이상의 것이 놓여있다면, 즉 만약 우리가 우리 사고들의 유희와 이로부터 길어진 사고하는 자아의 잘못에 대한 관찰을 보조로 취한다면 그거는 이미 영혼론이 아니라 경험적 심리학이에요. 그것은 내감에 관한 일종의 생리학이고요. 어쩌면 내감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가능한 경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성질 여러 차례 사고하는 존재를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성적 영혼론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생각이니까 일단 보류하겠다 그 소리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A판 오류 추리론. 정말 무섭게도 여기 A판이라 써있는 건 B판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또 있다. 무릇 나는 사고한다. 코기토 명제는 모든 지성 판단 일반의 형식을 함유하고 그것을 운반체로서 모든 범주들을 동반함으로. 이 문장 이해되죠? 앞에 했던 얘기잖아. 이 명제로부터의 추리들은 지성의 한낱 초월적 사용만을 포함할 수 있고 그 사용은 어떤 경험의 개입도 배제하며 그래서 위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것의 진행에서 미리 아무런 이론 개념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히 영혼론의 모든 근간수로들에 의거해 그것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추궁하고자 한다. 그냥 때려보겠다. 그죠? 뭘 앞서서 놓을 수가 없어. 그냥 그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뭘 앞에 놓을 방법이 없어. 그냥 써보고 때려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 실체성의 오류추리. 이 오류추리 밑에 이 5줄이 뭐야? 이성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의 표상이 우리 판단들의 절대적 주체 주관이고 따라서 여타 사물의 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것은 실체이다.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는 나의 모든 가능한 판단들의 절대적 주체이고 나 자신에 대한 이 표상은 어떤 다른 사물의 수로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는 실체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갖고 있죠? 아니 진짜 있잖아. 그 다른 걸로 규정되지 않는 나 자신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수 영혼의 첫째 오류추에 대한 비판. 초월 논리학의 분석적 부분. 분석론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순수 범주들은 그리고 실체 범주도 그것들에게 직관이 놓여지지 않아 종합적 통일의 기능들로서 그것들이 직관의 잡대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전혀 아무런 객관적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직관의 잡다가 없으면
범주들은 오로지 내용이 없는 판단의 기능들일 뿐이다. 그렇죠? 모든 사물 일반에 대해 나는 내가 그것을 사물들의 순전한 수로와 규정들로부터 구별하는 한 그것을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고에서 나는 주체이고 사고들은 단지 규정들로서 이것에 내속하며 이 나는 여타 사물의 규정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필연적으로 실체로, 반면에 사고는 자기 현존의 우유성으로 그리고 자기 상태의 규정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실체라는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는 나 자신 독자적으로 계속 존속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도 소멸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나는 저 실체 개념으로부터는 결코 추리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사고하는 나의 주관의 실체성 개념은 이를 위해서만 나에게 유용한 것이고 그런 일에서가 아니면 나는 개념을 아예 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체라는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이 성질들을 추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경험에서 주어지는 대상의 실체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경험에서 주어지는 대상의 고정불변성을 기초에 놓아야만 한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명제에서 아무런 경험도 기초에 두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사고가 그것이 지속하는 공동의 주관으로서 나에 대한 관계로부터 출발했다. 우리는 어떤 안전한 관찰에 의해서도 설령 우리가 그것을 노린다고 해도 그러한 고정불변성을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는 것이 모든 사고에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 이 표상에는 그것을 직관의 다른 사람을 구별해준 최소한의 직관도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나라는 표상이 모든 사고에서 언제나 다시금 나타난다는 것을 지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안에서 사고들이 바뀌는 하나의 고정지속적인 직관이라는 것을 지각하지는 못한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초월적 영론의 첫째 이성추리가 사고에 항존하는 논리적 주관을 속성의 실제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단지 거짓된 새로운 통찰을 우리가 고지 듣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실제적 주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도 가진 것이 없으며 가질 수도 없다. 의식은 모든 표상들을 사고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지각들은 초월적 주관이 이것 안에서 만나지는 것인데 우린 이 나의 논리적 의미 외에는 이 나 및 모든 사고들의 기초의 기체로서 놓여있는, 그러니까 실체로서 놓여있는 주체 그 자체에 대해 아무런 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이 개념이 우리를 조금도 더 끌고 가지 않아 바꿔 말해 가령 영혼은 모든 변화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한다는 변증 영혼의 흔한 결론 중 하나가 그러므로 영혼이라는 개념은 단지 이념에서 실체를 표시하며 실제에서 실체 표시하는 이념이 아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에 만족한다면 영혼은 실체이다라는 명제를 따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오류 추리 자체는 뭐죠? 영혼은 실체이다. 절대적 주체는 실제에 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잖아. 이게 오류 추리잖아. 그지? 근데 우리 분석론에서 뭐라 했어? 첫 번째로. 경험적 데이터가 없는 사고, 범주, 형식은 공허하다고 했죠.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공허하다고 했고.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자. 영혼이 규정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혼을 규정할 수 있어? 첫 시간에 기억해? 규정이 뭐? 규정이 뭡니까? 그죠? 그렇게 좀 불러가지고 다 대답 못해가지고. 규정이 뭐였죠? 규정 친구 아니야? 그 시간이 난 써왔어. 규정. 여기 두명 오는 아니야 그때. 아 근데 진짜 나 이게 무슨 개열받네. 잠깐만. 선생님들. 기억나. 그 규정 그때. 규정이란 뭐 경험 데이터든 아니든 개념을 갖다 박는 거죠. 범주를 박아서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죠? 범주가 갖다 박힐 때가 언제야? 상상력이, 구상력이 작동할 때죠. 예스. 그쵸? 네. 다시
영혼이 규정됐습니까? 첫 문단에서? 천문단에서 규정 안 됐죠. 자기 상태의 규정이라고 했지. 이건 영혼이 규정됐다는 소리야? 아니죠. 상태론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는 사고를 하는 영혼이 규정되지가 않아. 상태기만 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반면에 사고는 자기 현존의 우유성으로, 우연함으로, 그리고 자기 상태의 규정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실체 개념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는 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계속 존속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도 소멸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나는 저 실체 개념으로부터는 추리할 수 없으나 나한테만 유용한 거지. 아니 잠깐만, 이거 좀 프로가 이상한데.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실체로 보면 사고는 자기 현존의 우유성을 자기 상태의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 상태를 규정한 시점에서 실체가 규정된 전제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그 윗문단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 566 맨 뒷문장부터 직관의 잡다가 없으면 범주들은 오로지 내용이 없는 판단의 기능들일 뿐이다. 모든 사물 일반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것을 사물들의 순전한 수로와 규정들로부터 구별하는 한 그것은 실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물 일반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고에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는 주체이고 사고들은 단지 규정들로서 이것에 내속하며 이 나는 여타 사물의 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고의 상태가 규정성을 갖는 거지 사고 자체가 규정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면 이 실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데, 사고하는 존재자로서 나는 나 자신 독자적으로 계속 존속하고 당연히 발생도 소멸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나는 이 실체란 개념으로부터 추리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사고하는 나의 주관적 실체성 개념은 이를 위해서, 이 기능을 위해서 나에게만 유용한 것이고 이런 일에서가 아니면 난 이걸 실체를 부를 이유가 없어. 그쵸? 그 말이죠. 실체라는 순수한 개념들로부터 이 성질들 막 계속 존속하는 이 뭐 발생 소멸도 하지 않는 이걸 추리할 방법이 없어요. 한 층이 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경험에서 주어지는 대상의 실체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경험에서 주어지는 대상의 고정불성을 기초에 놓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나는 우리의 이 오류추리 명제에서 아무런 경험도 기초에 두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사고가 그것이 귀속하는 공동의 주관으로서 나에 대해 관한 관계로부터만 추론했어. 이게 실체입니까? 실체일 수가 없죠. 이러면 우리는 어떤 안전한 관찰에 의해서도 설령 우리가 그걸 노린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어떠한 고정불변성을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는 것이 모든 사고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표상에는 그것을 직관의 다른 대상으로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직관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표상이 모든 사고에서 언제나 다시금 나타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 상태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바뀌는 하나의 고정지속적인 직관이라는 것을 지각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초월적 영혼론의 첫째 이성 추리가 사고에 항존하는 논리적 주관을 실제적인 주체나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근데 실제적인 주체야 이게? 상태라니까. 사고는 상태라고.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체성을 만들어주는 규정성을 내속해서 가지고 있고 바뀌고 나타나지만 이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고. 단지 거짓된 새로운 통찰을 우리가 고집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실제적 주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직도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질 수도 없다. 의식은 모든 표상들을 사고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지각들은 초월적 주관인 이것 안에서 만나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나의 논리적 의미 외에는 이 나 및 모든 사고들 기초의 기체로서 놓여있는 주체, 그 실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이 개념을 좀 더 끌고 가지 않아 가령 뭐 영혼은 모든 변화에도 뭐 그 유지되는 것 같다, 뭐 요딴 식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에 만족한다면 뭐 그래 나는 타당하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비꼬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순환 논증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순환 논증 적이죠. 모든 오류 추리나 이율 배반에 대한 공격은 순환 논증적이에요. 근데 봐봐. 아까 경험 얘기 다 뺐지. 다 뺄 수밖에 없어. 왜? 논리적으로 이성은 지성과 지성에만 관계하지 경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고 맨 처음에 시작했지. 그렇게 떼져서 나온 그 이성 아이디어의 첫 번째 귀결인 영혼이야.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 기능을 자꾸 이게 따라다니잖아. 있는 것 같잖아. 실체성이 없어 근데 여기. 왜? 상태이기만 하니까. 이 따라붙는 아이가 뭔지 우리가 떨어뜨려서 볼 방법이 없어. 왜? 그 순간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 떨어뜨린 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거든. 그치? 이걸 어떻게 실체라고 불러? 고정불변성이 없잖아. 바뀌고 있는데 무슨 고정불변성이 있어. 이건 실체죠. 안 바뀔 거 아니야. 안 썩잖아요 얘. 내가 때려도 그대로일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누르면 찌그러지겠지. 근데 내가 이 사유를 찌그러뜨리거나 누르거나 만질 수 있냐고. 방법이 없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하잖아. 이게 어떻게 실체냐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특 읽고 나면 너무 당연한 소리야.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너무너무 길게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실체가 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를 칸트가 규정하고 나서 그거를 반박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긴 하죠. 네. 근데 실체라는 단어는 철학적 용어니까 서브스탄스잖아요. 원래 서브스탄스. 그리고 데카르트 철학 비판인데 데카르트 철학의 결론이 뭐였어? 내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한다는 건 있다. 그렇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있으려면 고정되고 규정돼야 돼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는 규정하는 자이지 규정되는 자가 아니야. 멈추지 않아. 그죠? 봐봐. 바로 해결 냄새 나지 않아? 바로 해결 냄새 나잖아. 관념 철학이죠 이게. 됐죠? 둘째, 단순성의 오류 추리. 그것의 작용이 결코 작용하는 많은 사물들의 합작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물은 단순하다. 그런데 영혼, 바꿔 말해 사고하는 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단순하다. 이 말 이해돼? 앞에 2장 넘어가봐. 앞으로 2장 당겨봐. 3장인가? 3장이다. 2번 비판하는 거예요. 3장 당겼어? 아까 그 4개 중에 두 번째라는 거. 그러니까 영혼은 질적으로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 영혼은 뭔가 있다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 영혼은 뭐 여러 개 복합 구성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연료 떨어졌네. 이거 오류출이 이해 안 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 일반 문장이에요. A의 작용이 작용하는 다른 여러 사물들의 합작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물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부품들의 조합이에요. 굴러가는 기능, 엔진 뽑는 기능, 뭐 조향 기능 이런 기능들의 조합인데 이건 단순하지 않지. 근데 이런 건 단순하죠. 얘 기능 하나밖에 없잖아요. 작동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영혼은 어떻다? 아까 앞에 오류추리 4줄에서는 영혼은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영혼이 여러 개의 복합체야? 영혼 같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성이 일반화한다고 했을 때 영혼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뭐 단순한 무언가로 생각하지, 에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뭔가 여러 기계장치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직관형이어서 좀 잘 안 와봤긴 하는데 왜냐면은 일단은 그냥 제 직관적으로는 저는 기계장치에 더 가까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가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인데 이 차우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의 어떤 모습과 여기서 지금 가정한 영혼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거가 안 된다. 근데 좋아, 이렇게 얘기할게요. 허수아비 때리기일 수 있어요. 허수아비 때리기일 수 있는데 그냥 좀만 더 얘기하면은 이성의 작동 방식들로서의 귀결을 칸트가 너무 근거 없이 툭 뱉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이 지성 기준의 형식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가자. 고대적 편견에 따르면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정신은 단순한 거지. 직관되는 거니까. 그지? 그 정신은 모두에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면 쉽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플라토니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현대인이라서 좀 인식이 가요. 사실 이 짓을 해놨으니까 뒤에서 막 그 뭐야 이인식 기재가 여러 개고 막 둘레지식으로 막 애벌레가 우글거리고 연병 해놓잖아요. 그죠? 이미 인식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니체나 소시리를 아는 사람은 이미 말하는 순간부터 인식이 뒤틀려 있는데 무슨 영혼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잖아. 그 전 시대 얘기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뭔 소리인지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 다 알아들어놓고 다 알아들어놓고 모르는 척해. 아니 너무 4줄 만에 끝내니까. 심지어 결론도 안 썼어. 귀찮다 이거야. 이거 땡땡땡땡.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 뒤에 뭐 유실됐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뒤에 결론 못 쓸 사람은 여기까지 읽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자신감이 없고 있잖아. 약간 후략 같은 느낌이라서. 뭐 영혼은 단순하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초월적 영혼은 둘째 오르슈에 대한 비판. 이것은 순수 영혼의 모든 편을 주장 아킬레스이다. 제일 어렵대. 그것은 어느 교조주의자가 그의 주장들에게 잠시 그럴듯한 가상을 씌워주기 위해 지어낸 한낱 교원적인 유의가 아니라 음미하는 이가 제 아무리 엄밀하게 검토하고 잠시 펴서 겨누는 것으로 보이는 추리이다. 그 추리인즉 이러하다. 모든 합성된 실체들은 각기 다수 실체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 합성된 것의 작용 또는 그런 것에 내속하는 그 다수 실체들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다수 작용 또는 우유성들의 집합이다. 무릇 다수에 작용하는 실체들의 합작에서 생긴 결과가 만약 순전히 외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고하는 존재자에게 내적으로 속하는 우유성들의 사고들의 경우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다. 합성체가 사고한다고 가정하면 합성체의 각 부분은 사고의 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들 모두 합쳐서 전체 사고를 함유할 터인데 이건 모순이니 말이다. 왜냐하면 여러 존재자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표상들이 결국 하나의 전체 사고를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고 내용은 합성된 것 그 자체에 내속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고 내용은 다수 실체 집합이 아닌 단적으로 단순 하나의 실체에서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봐봐. 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생각 지금 여기 영혼이라고 부르는 게 그 소울 얘기가 아니 소울 얘기지만 사실 나는 생각한다는 거잖아. 생각 작용이 합성체에 의한 것이냐 단순체에 의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고 쳐봐요. 생각 작용이 단순체에 의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더 자연스러워 일단. 예를 들어 공을 던졌는데 공의 운동이 여러 번 끊긴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합성체에 의한다는 말은. 그죠? 그 합성체라고 한다면 부품이 나뉘어서 어떤 기능을 한 다음에 조합되는 그런 표상들이 섞여야 되는데 내가 사고하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이 있는 거고 내 생각에 뒤에는 안 읽었지만 내 생각에 단순성이라 볼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칸트는 도망갈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 논증에서 이른바 증명의 핵심은 하나의 사고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표상들은 사고하는 주체의 절세 통일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명제를 기념비로부터 증명할 수는 없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이를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사고 내용은 단지 사고하는 존재자의 절제적 통일성에 작용할 수 있다는 명제는 분석적으로 다뤄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표상들로 구성된 사고 내용의 통일성은 집합적인 것이고 순전히 개념적으로만 보자면 그것은 한 물체 운동에 그 물체 부분들이 합성 운동인 것처럼 거기서 함께 작용하는 실체들의 집합적 통일과 관계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의 절적 통일과도 관계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의 규칙에 따라 합성된 사고 내용에서 하나의 단순한 실체를 반드시 전제해야 하며 통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명제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선언적으로 순정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라고 감히 책임지고 나설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혀낸 대로 누구나 선언적 종합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 알고 있단 말이다. 그런데 모든 사고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이 주체의 필연적 통일성을 경험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런 필연성도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 통일성이 경험액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전 영혼론의 이성추리가 의하고 있는 이 명제를 어디서 취해갔는가? 명백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고하는 존재로 표상하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위치에 세워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를 우리가 고구하고자 할 때는 객관으로 바꿔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밖에는 한 표상의 잡담을 난 사고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때문에 사고 내용을 주체의 절적 통일성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비록 사고 내용 전체가 분할되고 다수의 추리 가운데 분배될 수 있다 해도 주체의 나는 분할될 수도 분배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이것은 어느 사고에서나 존재한다. 이해돼요? 얘기하다 좀 설득력이 없어. 이거 앞에까지 되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오면서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진짜. 지금 여기까지 얘기는 이도저도 아닌데요? 아니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그래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걸 난 비판하는 걸로 가는 줄 무슨 알아. 아닌데 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도와줄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순한 하나의 실체에서만 가능하다며. 근데 단순하지 않다며 이게 오류라며.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해줄게. 그 봐봐. 앞에 한 장 가봐. 569에서 문단 2개지. 문단 2개야. 자 다시. 칸트가 하고 싶은 일은 뭐야? 단순한 오류. 영혼이 단순하다는 명제를 공격하고 싶어요. 근데 영혼이 단순하다는 명제가 어디서 나온지도 애매해 지금. 그래서 첫 문단은 뭐야? 이거 어려워. 막 음미해서 막 봐도 되게 그 지랄하고 검토해도 견뎌낼 것 같은 탄탄한 말인데 그 말은 뭐야? 그 다음 문단이지. 사고 내용은 하나의 실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 네. 이 두 번째 문단이 칸트의 결론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오류 추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추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이 증명의 핵심은 뭐야? 하나의 사고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다수의 표상들은 사고하는 주체에 절대적 통일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있고 이 명제는 근데 증명되진 않아. 그지? 어떻게 증명해 이거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분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왜? 사고 내용이 사고하는 존재의 통일적 작용의 결과다라는 경험적 데이터나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지? 왜냐하면 다수의 표상으로 구성된 사고 내용의 통일성은 집합적인 것이고 순위의 개념적으로만 보자면 그것은 거기서 함께 작용한 실체들의 집합통일과 관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의 능력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일성 규칙에 따라 합성된 사고 내용에서 하나의 다수 실체를 반드시 전제하면 통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명제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사람적 수준의 인식되는 시행적으로 나올 사람은 없다. 일단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사고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주체의 필요한적 통일성을 경험에서 이끌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것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절대적 통일성이 경험에 넣어서 것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를 어디서 취했는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고하는 존재자로 표상코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사고하는 존재자의 위치에 세워 넣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란 주체를 객관으로 바꿔쳐야 해. 이 말 이해돼? 이해돼? 이미 표상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존재자로 표상하고자 하는 나의 이 생각은 내 생각임에도 객관인 것처럼 바꿔쳐야 되는 거고, 그죠? 또한 우리는 그 밖에는 나는 사고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때문에 사고 내용을 위한 주체의 절적 통일성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오로지 그 때문에라는 말 같은 게 좀 중요하네요. 그죠? 비록 사고 내용 전체가 분할되고 다수의 주체들 가운데 분배될 수 있다 해도 주체의 나는 생각한다는 분할될 수도 분배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이거 어떤 사고에서나 존재한다. 그쵸? 사고 내용을 분할하는 나가 있잖아요. 분배하는 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복합적이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미 분할하는 나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단.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앞에 오류초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사고한다는 통각의 형식적 명제가 이성적 영혼론이 그것에 의지해서 인식 확장을 감행하는 전체 근거이다. 이 명제는 확실히 경험은 아니지만 모든 경험에 부착해 그것을 선행하는 통각의 형식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오로지 언제나 가능한 인식 일방과 관련해서 순전히 그 인식의 주관적 조건으로 보여야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대상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즉 사고하는 존재 일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형태를 다른 모든 지성 존재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서 이것을 표상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미친놈이죠. 이해돼요? 왜 이렇게 비비고 와서 지금 아니 간단히 얘기하면 객관으로 바꿔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아킬레스라고 하냐면 자기도 정확히 반박을 못 하겠는데 단순하다고 말하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객관으로 바꿔친다고? 아니 이 오류추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처음 말했듯이 상태인 거랑 비슷하게 내가 생각한다는 그 내가 단순하다는 그 명제를 생각하면서 이 작용을 떠올리면 이건 일단 내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객관적인 무언가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 작용이라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 말은 알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걸 전제를 세우는 건가?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냥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사고하는 존재자로 표상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객관을 바꿔친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그 바꿔치는 순간으로 그건 이 기능 자체가 아니라 뭔가 이 떠오르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맞는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려워. 나는 생각한다는 나를 떠올려봐요.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 생각한다는 기능 자체를 떠올려봐. 내가 이미 여기다 기능이라 그랬어. 객관적인 것 같아 이게. 그지? 근데 봤어 누가 이걸? 경험과 결합하지 않았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창욱이랑 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 생각하는 것 같아 창욱이가. 그래서 내 생각의 기능을 떠올릴 때 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객관으로 바꿔친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도. 그지? 그렇게 오류 추리를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이런 뭐 끄덕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퉁치는 거죠. 보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되냐?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앞에 오류추리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사고한다는 통각의 형식 명제가 전체 근거인데 이 명제는 확실히 경험은 아니지만 통각의 형식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오로지 언제나 가능한 인식이 일반과 관련해서 순전히 그 인식의 주관적 조건으로 보여야만 하는데 사고한 존재 일반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건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형태를 다른 모든 지성적 존재자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서 이것을 표상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죠? 맞는 말이지 정말 신기하네. 아니 근데 생각한다는 기능이란 내 말부터가 그래. 내 말부터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기능이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서 객관으로 바꿔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물을 100번 끓였다고 그게 객관이 되냐고요. 심지어 근데 이건 뭐야? 끓인 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을 끓인 것도 아니라고. 물을 끓였으면 객관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지금. 자 넘어가서. 그러나 영혼으로서 나 자신의 단순성은 실제로 나는 사고한다는 명제에서 추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는 이미 모든 사고 내용 자체에 들어있다. 나는 단순하다는 명제는 통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칭, 데카르트의 추리, 코기토 에르고숨은 사실 동어 반복이다.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것이 그냥 맞잖아.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현실성을 언표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 아름다운 문장. 이게 관념론의 핵심이죠. 이게 변증법이지. 이게 독일 이데올로기잖아. 그러나 나는 단순하다는 이 표상 나가 자기 안에 최소한의 잡다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 표상이 절대적 단성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다. 이게 왜 영혼이냐고. 이게 왜 아까 실체랑 마찬가지야. 이게 왜 근데 진짜 놀랍게도 아까 처음에 이 4개 글자 봤을 때는 열받았지만 오류슈를 읽다 보니까 실제로 내 안에 있지 않아. 이 기능 자체가 보편적인 거라는 믿음이 있고 이 기능이 실제로 있는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다 근거가 없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그러므로 이 유명한 심리학적 증명은 단지 한 사람, 나, 이 넨케와 관련하여 그 동사, 생각하다만을 지배하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성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 속성의 주체는 사고에 부족되어 있는 나의 초월적으로만 표시되는 것으로서 그것의 최소한의 성질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그것에 관한 어떤 것도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어떤 것 일반을 의미하며 이 어떤 것 일반이라는 표상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아무런 것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순한 걸 수밖에 없고 순전히 어떤 것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보다 더 단순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없다. 그러나 주관 표상의 단순성이 그렇다고 주관적 단순성이라는 인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관이라는 것이 오로지 내용이 텅 비어있는 표현 나. 이 표현을 난 모든 사고한 주관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표시될 때 그 성질들은 전적으로 추상되기 때문이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뭐야? 아까랑 똑같아. 사고는 상태야. 상태일 뿐이야. 속성이나 규정이 아니야. 이미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는 그 코기토는 단순하지. 근데 분할해서 뭐가 실체다? 분할해서 이건 단순한 뭐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단순하긴 하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얘기죠. 이것으로서 내가 나를 가지고 항상 주관의 절대적인 그러나 논리적인 단일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나의 주관과 실제 단순성을 인식하며 확실한 것은 아니다. 두 개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실체이다라는 명제가 내가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사용도 할 수 없는 순간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지나지 않듯이 또한 내게 나는 단순한 실체이다. 다시 말해 이 실체의 표상은 결코 잡다한 것을 종합을 함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 또는 이 명제도 경험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실체 개념 자체는 밑에 놓인 직관 없이도 그러니까 객관 없이도 단지 종합의 기능으로서만 사용되고 오로지 우리 인식의 조건에만 타당하고 지정될 어떤 대상에 대해 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명제에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검사하고자 한다. 대충 되죠? 근데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네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영혼의 단순한 본성에 대한 주장은 오직 내가 이것으로서 이 주체를 모든 물질로부터 구별할 수 있고 따라서 영혼을 물질이 항상 예속되어 있는 소멸상에 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이 명제도 본이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이 명제는 대개는 영혼은 물체적이 아니다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제 내가 만약 사람들이 이성적 영혼론의 이 중심 명제에 순전한 이성 판단의 순전한 의미에서 모든 객관적 타당성을 허용한다 해도 이 명제를 영혼과 물질의 이종성이나 친족성에 관련해서 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내가 객관의 사용의 실질성을 교류하고 있는 한낱 이념들의 영역에 대한 세칙 영혼의 통찰을 추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씨 짜증나. 별 얘기 아니에요. 물질성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질성이 없다고 말할 근거조차 없다고. 물체들은 우리 외감의 순전한 현상들이고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초월적 감성에서 부정할 수 없이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고 주체가 물질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내감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표상되므로 그 사고나 외감 대상에서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공간상의 현상에서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하는 존재자 그 자체는 우리에게 결코 외적 현상을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고. 바꿔 말해 사고하는 존재자의 사고 내용, 의식, 욕구 등등은 뭐 내가 감속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외적으로 직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사실 이 논변이 자연스럽고 대중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과 상식마저 인식 이런 놈이라든가 하며 그로 인해 평만지성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영혼들을 물체가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배고파. 연장성, 불가침투성, 상황과적 운동성, 요컨대 물질을 갖는 외감들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은 사고 내용, 감정, 성향 또는 결심이 아니고 또 어디서나 외적 직관의 대상이 아닌 그런 것을 함유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외적 현상의 기초에 놓인 어떤 것 그래서 우리 외감으로 하여금 공감물질한 태타의 표현을 갖도록 하고 어떤 것을 예지체로 고찰하도록 우리 외감을 촉발하는 어떤 것이 또한 최고 동시에 사고의 주체일 수도 있겠다. 우리 외감이 그렇게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서는 표상, 의지 등등에 대해 아무런 직관도 얻지 못하고 한낱 공감적인 직관을 뿐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어떤 것은 연장적이지도 않고 침투 불가능하지도 않고 합성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수들은 단지 우리가 그러한 객관들의 촉발되는 하나의 감정과 직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이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대상인지를 전혀 인식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들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단지 외관 관계에 좀 멈춰서 고찰사 자체에는 이런 외적 현상들의 수로들이 부과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외감들이 외적 현상들의 수로들이 부과될 수 없다. 어디에? 인식작용에. 매칭이 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상호불가스 뭐 이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감의 수러들고 표현을 건 사고의 대상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것들의 본성의 단순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현상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의 기체면에서 물질과 전혀 충분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어쩌라고 그랬어. 만약 물질이 사물 그 자체라면 합성된 존재로서 그것은 단순한 것이 영혼과는 전적으로 구별될 터이다. 그러나 물질은 한낱 외적인 현상이고 그것의 기체는 제시되는 어떤 수로에 대해서도 인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기체라는 말 떠올리세요. 물 자체란 말이기도 하고 서브스턴스 때 뭐냐면 이게 그 어떤 대상의 원래 몸이야. 우리는 대상을 보지. 근데 이 대상이 실제로 귀속되어 있는 어떤 그 존재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는 턱이야, 턱, 뿌리. 이 현상의 뿌리. 그지? 소위 얘기한 본질 같은. 그쵸. 이데아랑은 또 다를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나타났잖아. 근데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나타난 거는 현상이지. 내가 잡아온 거니까. 근데 얘가 뭔가일 거 아니야. 뭔가일 거 아니야. 뭔가일 거 아니야. 그 뭔가를 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본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본질은 어떤 속성성을 좀 포함하는 말이고, 이건 이제 뭐랄까 근거체. 따라서 나는 이 기체에 대해 그것들은 우리 감관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연장적인 것, 그리고 따라 합성한 것을 직관을 산출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단순한 것이며 그러므로 유행 관련 속성으로 갖는 그 실체의 그 자체로는 그 자신의 내감에 의해 기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고능이 귀속한다고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면에서 물질로 일컬어지는 바로 그것이 다른 관계면에서 동시에 사고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고가 존재 사고 내용을 직관할 수는 없으나 또 현상에서 그것의 표지를 직관할 수 있을 터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만이 사고한다는 표현은 폐기되겠고 오히려 보통 그렇게 말하듯이 인간이 사고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외적 현상으로서 연장적인 바로 그것이 내적으로는 주관이고 합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면 사고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허용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내가 영혼을 사고하는 존재로 이해할 때 그 영혼이 곧 물질과 동조적인 것이 아니라 물음 자체가 이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 그 자체는 한낱 그 상태를 형성하는 기준과 본성 다르다는 것이 이미 자명하기 때문이다. 잠깐 멈추고 지금 말이 주절주절 길어서 제가 다시 읽진 않을 거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혼은 단순하다는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이원론이 있어. 데카르트의 듀얼리즘이 있다고. 뭐냐면 물체와 영혼이야. 영혼은 물체와 구별돼. 물체를 포섭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칸트는 분석론에서 뭘 했어? 포섭하는 과정과 이게 그냥 경험 현상에 의거한 것이라는 식으로 개를 하나 만들었지. 그지? 현상계가 나왔지. 나머지는 예지계로 가버렸지. 그러면 이 물질의 기체, 물 자체가 물질적이고 영혼은 물질과 구별된다는 말이 가능한 말이야? 애초에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까지도 사람들의 세간의 상식은 물질과 영혼은 구별된다야. 왜?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부적절하다.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체적이다, 단순하다, 외감의 형식이 주는 그 속성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57호 둘째 문단 다시 읽으면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허용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내가 영혼을 사고하는 존재로 이해할 때 영혼이 곧 물질과 동종적인가 아닌가는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 그 자체는 한낱 그 상태를 형성하는 규정과 본성과 다르다는 것이 이미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하는 나를 물질과 견주지 않고 물질이라고 일컫는 외적 현상 기준으로 예전과 견준다면 우리는 후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영혼이 그것과 어떤 점이 대적으로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치, 말할 수도 없잖아. 그렇기에 이 단순한 의식은 우리 주관이 그것으로 인해 합성된 것이 물질과 구별된다고 하는 한 우리 주관의 단순한 본성에 대한 어떤 인지도 아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서 곧 나 자신을 외적 경험과 대상과 비교하는 데 나의 본성 도서를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데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하는 나, 영혼은 단순하다는 것을 안다고 사칭할 수 있다. 왜? 사고 형태 자체는 단순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지? 근데 사칭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어떤 현실적 대상까지 뻗쳐 사용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우리 인식을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성 영혼론은 그것의 중심지주와 함께 무너진다. 우리는 다른 경우들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능한 경험과의 관계 맺음 없이
순전한 개념에 의해서는 통찰을 확장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단순한 분석의 경험 어디서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타당 개념 속에서 일끼리 전염을 그런 주는 것이어서 더욱이 그러하다. 반박됐죠? 지금 사고가 합성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사고 단순체 맞아요. 근데 그걸 단순하다고, 영혼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 보거나 뭐 사칭할 수는 있는데 근거 없는 예지적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사고의 결과나 상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사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위에서 볼 수도 없고 그것은 물질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아니네. 물질도 같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문진광씨 진짜 골 때리네. 아니 세상에 영혼하고 물질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걸 해놓고 지금부터 반박 들어간다. 영혼이 뭐 물질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영혼과 물질이 구분이 당연한 시대한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거랑 영혼이라 부르는 것들이 다 희미하잖아. 지금 희미한 개념이잖아요, 대부분한테는. 예를 들어 원자 이런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 수 있지만 물질이라는 일반론적 표현이 영혼과 구별된다는 그 문장을 현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씨앗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8시 12분이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방법이 있고, 그 오류 추리 A판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긴데요, 이거. 나 아까 그래서 본 거야. 그래서 B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근데 시작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도대체? 잠깐 B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데. A 판이. 아니야. 내 얘기는 589쪽 얘기하는 거야. 아, 애매하네. 589. 아니면 셋째까지만 읽을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참. 셋째까지 괜찮지. 셋째까지만 합시다. 7까지 얼마 안 돼. 셋째까지 하면 대충 30페이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열심히 먹었다. 세 번째 오류추리, 인격성의 오류추리.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자기 자신의 수적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그러한 한에서 인격이다. 근데 영혼은 그러한 것이다. 그럼 뭐 영혼은 인격이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기 동일성 비판을 하겠다는 거야. 미친놈이죠? 초월적 영혼론의 셋째 오류추리에 대한 비판. 내가 어떤 외적 대상의 수적 동일성을 경험에 의해 인식하고자 하면 나는 그러한 현상의 고정불변적인 것에 주목하고 여타의 것들이 바뀌는 시간상에서 저 주체가 동일함을 알아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은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모든 시간은 한낱 내감의 형식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그리고 각각의 나의 연유의 규정들을 모든 시간에서 다시 말해 나 자신의 내적 직관의 형식에서 수적으로 동일한 자기와 관계시킨다. 이런 근거에서 영혼의 인격성은 결코 추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시간상의 자기의식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명제로 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또한 그 명제가 선언적으로 타당한 원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실제로 내가 나를 의식하는 전 시간에서 나는 이 시간을 나 자신의 통일성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전 시간이 개별적인 통일성으로서의 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내가 이 모든 시간상의 수적으로 동일하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의 동일성은 나 자신의 의식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를 타자의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이 외적 관찰자는 나를 우선 시간상에서 고찰한다. 왜냐하면 통각에서 시간은 원래 나 안에서 표현되는 것인 말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비록 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의 의식 내에서 모든 시간상에서의 모든 표상들에 그것도 완전한 동일성을 가지고서 수반하는 나에게서 그럼에도 나 자신의 객관적인 고정불변성을 추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관찰자가 나를 그 안에 집어넣는 시간은 나 자신의 감성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그의 감성에 맞추는 시간. 개새끼 이거. 나의 의식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동일성 그 때문에 그의 의식과 다시 말해 나의 주관에 대한 외적인 직관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의 동일성은 오직 나의 사유들과 그것들의 연관성의 형식적 조건일 뿐 나의 주관의 수적 동일성을 전혀 증명하지 않는다.
나의 주관 안에서는 나의 논리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의 언어가 똑같은 이름에 나가 보인다고 해도 그 주관의 동일성 모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똑같은 이름의 나는 주관의 각기 다른 상태에서도 주관의 변이에 쫓아서 언제나 선행하는 주관의 사고 내용을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후속하는 주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다. 만물은 유전하고 세계 안에 교정을 불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대학파 몇몇의 명제는 우리가 실질을 상정하자마자 성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의식의 통일성에 의해 반박되지는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고정불변적인지 어떤지 판단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우리 자신으로 오로지 우리가 의식하는 자신만의 삶에 넣고 그래서 물론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전 시간에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이것을 타당하다고 공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영혼에서 모든 것을 수반할 것을 연결하는 단지 나라는 표상 외에 아무런 고정불변적 현상도 마주치지 않으므로 결코 이 나가 그것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 여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전하지 하지 않는지 어떤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인격성과 그것의 전인이 고정불변성, 그러니까 실질성이 지금에 처음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성을 전제할 수 있다면 비록 그로부터 의식의 지속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존한 주관 안에서 존중하는 의식의 가능성은 뒤따라 나올 것이니 말이다. 그 활동이 어느 시간 중단됨으로써 그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닌 인격성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이 고정불변성은 우리가 동일한 통각으로부터 추리하는 우리 자신의 수적 동일성에 앞서 그 무엇인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수적 동일성으로부터 비로소 추리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이 말? 이거 저거 뭐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구조가 똑같아.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는 주체는 대상일 수가 없는데 대상이나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 앞장에 그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정시켜가지고 이 시간성에 놓고 비교하는 순간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건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성은 단순화 작용을 하니까 추리를 통해서 자기 동일성이 있네 라고 말해버리지. 근데 실제로 그게 타당하냐는 거는 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앞에 갖다 놓는 순간 타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격의 동일성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모든 시간의 식에 나와 동일성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위에서 실체의 개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실체 개념이나 단체 개념과 마찬가지로 인격성의 개념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함에서 이 개념의 실천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고 또한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개념을 가지고 동일한 자기라는 순전한 개념으로부터 주관의 중절함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순수 이성에 의해 우리의 자기인식이 확장된 것으로 과시할 수는 없다. 다 무슨 얘기야? 그럴싸한데 이성이 이걸 고정시켜버린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네? 그죠? 정말 놀랍게도 이성은 사고 안에 들어있으면서 규정하는 대상을 규정하려고 하네? 근데 규정이 됐습니까? 규정이 안 됐다고요. 규정될 수가 없다고요. 인격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맴돌고 종합인식에 관련되는 단어의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를 조금 더 전진시키지 못하니 말이다. 물질이 어떤 종류의 사물 그 자체인가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상으로서의 물질의 고정성과 외적인 모습을 표상됨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표정들이 바뀌는 데에서 단적인 나를 관찰하고자 할 때 나는 나의 의식의 보편 조건들을 가진 나 자신 이외에 다시금 나를 견주기 위한 다른 상관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물음에 대해 동어방적인 답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이해되죠? 나는 말하자면 나의 개념과 그것의 통일성을 객관으로서에 대해서 속하는 특성들을 슬쩍 집어넣어 사람들이 알고 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멈출게요. 여기서 멈추고 1, 2, 3 형식 기억하세요. 대전제가 뭐야? 이성의 지성 개념들에 대한 일반화 작용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작용,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그죠? 이게 실질성을 갖는다거나 이게 단순하거나 복잡하다거나 이게 시간상에서 놓여서 비교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 단순화 작업이 환상이야.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건 일정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논리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선언적 종합명제 형식으로 이걸 견주어 따져보면 이건 선언적 종합명제가 아니에요. 왜? 떨어뜨려 놓는 순간 그게 아니거든. 떼놓는 순간 다른 게 되거든. 예지적인 거라고. 근데 이성은 예지적인 걸 손에 쥐려고 하니까 자꾸 사칭해.
예를 들어 내가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상의 노인 나와 같은 나야라고 주장해버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로 놓아버리는 그 작용을 이미 이성은 하지. 그렇게 놓아버린 그 대상이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르잖아요. 이미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같은 거라고 주장해. 그래서 동어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내가 계속 분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성 형식상의 추리들이 이성 형식적이지 않아.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렇게 근거가 얘기하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처음에 초월적 감성학에서 시간하고 공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열받는 방식으로 던지면.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이 인식할 수 없다는 말에 반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박해봐. 그러면 반박해봐.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